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제목의 내용에서 보듯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 풀이는 제게 상담 의뢰를 하였던 가족분의 허락을 받고 풀어서 올리는 겁니다. 사주 풀이를 허락해 주신 가족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를 풀기 전에 제가 20대 때 보았던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대니까 어머님도 계실 때인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옆 동네, 이웃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새로운 동네는 팔순의 노 할머님께서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님께서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이 상거리 모퉁이에 나와서 앉아서 먼 발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저녁이 되면 댁으로 들어가시고 하였습니다. 제가 외출해서 들어오다가 뵙게 되면 꾸벅 인사를 드리면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천천히 떠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할머니께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러한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께 여쭈봤습니다. 저 노할머니가 왜 젊은 총각들과 남자아이들만 지나가면 그렇게 얼굴을 유심히 관찰합니까? 했더니 이 노할머니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외동아들이 계셨는데 6.25 때 학도병으로 전장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6.25가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고 전사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고 또 불행한 소식이지만 납북됐다는 그런 소식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때서 말 그대로 이 사주의 주인공처럼 실종이 된 겁니다. 전장터에서 실종이라는 것은 그 결과는 뭐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노할머니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상거리 모퉁이에 나와서 아드님을 기다린 겁니다. 돌아오길 기다린 거죠. 금방이라도 어머니하고 나타날 것을 상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나는 그때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아드님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희망에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도 현재 이제는 7순이 넘어서 8순을 바라보는 모친이 계십니다. 이 모친께서 그동안 많은 무속인 분들과 역술인 분들을 만나서 이 사주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요. 한결같이 들은 대답은 살아있으니까 더 기다려 보아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생가사도 중요하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속인 분들이나 역술인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에 이 모친께서는 아까 팔순의 노할머니께서 아드님을 기다리듯이 따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이 허탈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30년이 가까워집니다. 30년이 가까워지는데 3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의뢰자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제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지하게 물어봐서 또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생사라도 알고 싶다. 이건 뭡니까? 찾지 못하더라도 살아있기만 해달라 이런 뜻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주풀을 70 모친에게는 7순의 모친에게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걸 다짐을 받고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자, 28년 전이니까 1994년도인데 그때 당시 23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서울의 모 동네 집 근처에서 실종이 됐는데 아직까지 생사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생사 여부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하고 칠순 모친께는 얘기 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아내고 풀이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현재 이 사주가 맞다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자, 사주를 잠깐 말로 풀어서 드리면 성격은 굉장히 착하고 또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여리고 사회성이 뛰어나다. 즉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은 속내가 있다. 속이 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영특하다. 가족을 아끼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열고 착한 것이 문제가 돼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에는 사람을 구분해서 착해야 되고 마음이 여리고 남한테 베풀더라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부친은 사주에서 인연이 없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모친은 역시 사주에서 인연이 없으니까 내가 일찍 사라지는 격입니다. 자, 형제도 내가 홀로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형제가 살 것이고 내가 존재하면 형제가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관살은 나에게는 위험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삶에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주인데 어느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당도해가지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대운에서 무신대운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주가 작동을 멈춥니다. 갑술세운에 들어가게 되면 1994년도인데 사주가 종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사 여부를 놓고 볼 때는 이 사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행 원리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